다음은 정유라 씨 관련해가지고 소식이 저희가 MBN이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증여세 5억 원을 못 내겠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.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.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걸 보면 이제 본인이 뭐 신고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조세 당국에서 이걸 살피다가 증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과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아 이거 불법 그러니까 증여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낸 거다. 이 문제 있는 증여가 있다라고 그거를 조세 당국에 알려주기도 해요. 그래서 옛날에는 대검의 중수부장이랑 그 국세청의 조사국장이랑 이런 거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그냥 신문, 언론에도 하도 많이 나와서 조세 당국에서 이걸 인지를 했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자료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검찰에서 일정 부분 자료는 넘어왔을 텐데 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세무당국에서 이제 파악하게 된 게 강원도 평창 땅 갖고 이 강원도 평창 땅을 정유라한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한테 증여를 해서 그 독일에서 그 호텔 살 때 이거를 담보로 독일 호텔 살 때 이걸 담보로 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 땅이 증여가 된 게 확인이 되고 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이 증여가 된 게 확인이 되고 또 보험금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다툴 여지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한데 고가의 말 네필이죠. 이제 삼성 측에서 제공한 걸로 보이는 승마 연습용 이 말 네필을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겼다, 증여를 했다라고 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5억 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이 부분을 다투는 게 말 네필이 정유라 측의 주장은 엄마 말을 잠시 탄 것뿐이지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?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사용료 같은 게 또 증여가 되느냐 마느냐 이걸 다툴 여지는 있는데요. 이게 이 정유라 씨의 이 부분 이제 상속세와 관련돼서 조세 심판원에서 이의 신청했다 안 받아들이니까 행정소송 이제 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갔어요.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삼성에서 말을 준 게 그럼 소유권이 넘겨간 거냐 아니면 사용만 하게 한 거냐 이 부분과 연계가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. 형사사건은. 그래서 이 사건이 증여세뿐만 아니라 삼성과 그다음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사건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증여세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세무당국 관계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분명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샀던 말을 딸한테 준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신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전에 계속 물건들 평창 땅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증여를 해왔거든요.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적인 측면도 그렇고 해서 봤을 때 정유라께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. 가르쳐준 조교들의 증언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에 아마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까. 하지만 평론가 저는 좀 더 놀란 게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하고 계속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곳에 정유라 씨가 계속 가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이제 만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좀 증여세를 아낀다거나 아니면 뭐 사안 자체를 축소한다거나 이 말 문제가 세금을 아낀다는 문제도 있지만 삼성과의 재판 문제도 얽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녀지간에 모종의 어떤 그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최순실 씨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가 받은 추징금과 벌금이 250억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250억 정도의 재산을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국고로 환수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저 증여세를 아끼자고 저 말이라든지 저거는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다. 여전히 엄마의 소유다.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250억보다 최순실 씨의 재산이 훨씬 많아서 추징금을 내고도 여전히 최순실 씨의 재산이 남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경우에 저렇게 이제 내가 증여세가 아까워서 이 돈이 이 재산이 여전히 엄마 것이라고 얘기해야 된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아니고 최순실 씨 재산이 250억 미치라면
증여세를 내고라도 빨리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겠죠. 추징감 안 예. 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를 가지고 다툴 정도인 거 보니까 최순실 씨 재산이 정말 많겠다. 250보다 상당히 많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그러니까 이 됩니다. 점에서 이 최순실 씨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저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계속 증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상속인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밖에 없어요. 네. 그 외손주는 바로 직접 상속할 생각은 없을 테고,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 있으니까 유일한 상속인이니까 상속하고 할 때 보면 한꺼번에 사망하고 나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또 상속세가 부과가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자산가들은 생전에 증여를 여러 번 해요. 증여를 여러 번 살아있을 하고, 때. 예, 살아서 있을 때 증여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불려주게 이제 본인도 자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절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세무당국에서 파악한 것처럼 부의 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. 네. 부의 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고 유일한 상속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감옥에 언제까지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. 언제 나올지 모르죠. 예. 그러면 이거 재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정유라 씨가 돼야 본인을 위해서 딴 사람은 피가 섞인 게 아니니까. 그리고 남편은 또 이혼하고 이랬으니까 정유라 씨가 어차피 유일한 상속인인데다가 예. 뭐 서로 면회를 하면서 마음을 좀 화해를 했다면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이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본인을 도와줄 일이 있을 때 정유라 씨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증여와 관련돼서 정유라 씨가 엄마 말이고 내가 빌려 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엄마 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삼성에서 우울해할 것 같아요.